먹는 약이 많은 사람. 이게 약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약의 효과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중심을 잃어서 낙성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상당수의 고혈압약, 그리고 일부 전립선 비대증 약은 혈압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떨어뜨리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박사님. 근데 이게 뭐 낙상 뭐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드시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약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거? 예, 그래서 사실 특히 연세가 드시다 보면 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각각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다 보면 약을 여러 군데서 받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담당 선생님들이 최선의 처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측치 못하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과 이 약이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좀 걸러내고 꼭 필요한 약만 드시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또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 혹은 약물에 혹시나 부작용. 있을지 모를 부작용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고 그 어지럼증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할 때 사실 진료실에서도 어지러움이나 중심을 잃는 일이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주치의를 정해준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받는 약까지 모아가지고 그래서 쭉 보고 겹치거나 부작용이 있을 약을 좀 골라내는, 그래서 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당뇨는 이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뭐 고혈압은 이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해서 그거를 잘 그렇게 한 분한테 처방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어떤 분야면 그 분야의 최고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그렇죠. 받고자 하는 그게 그런 마음이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을 따로 하나, 뭐 예를 들어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정한다든지 동네 의원 단골 의사를 정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른 데서 받는 약을 처방전을 다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거나 검토를 해드리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을